질문이 많이 달리는 날이 한 30개, 뭐 적게 달리면 한 10개,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는 시간이,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이제 진료 중간에 뭐 컴퓨터를 띄워두니까 유튜브에 접속만 해두면 이제 리플을 다는 분들이 이제 카톡 메시지 뜨는 것처럼 뜨기도 하고요. 그 처음에는 그 바로바로 모든 게 다 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리플이 하루에 좀 많이 달리면 그게 이제 안 뜨는 리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그 유튜브 관리자로 들어가면 대답을 제가 안 했던 리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리플들에 어지간하면 제가 답을 다 달아드려요. 근데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제가 이제 얼굴도 모르고 온라인상에서만 보는 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치과 진료, 심지어 치과도 하고 이렇게 의원도 같이 하니까, 비만 클리닉도 같이 하니까 일하느라 분명히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리플들을 일일이, 그것도 뭐 보면 뭐 한 줄 두 줄도 아니고 뭐 5줄 6줄 이렇게 당문으로 달아주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로가 어찌 됐든 제 유튜브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주저리저리 떠드는 영상을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까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질문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달았다는 거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웬만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뭐 좋아요도 사실 잘 안 누르거든요. 막 웃고 이래도 그러니까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리플 이런 것도 거의 안 달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저는 이렇게 관찰자로 보기만 하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제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뭐 어떤 비판을 가하는 건 더더욱 잘 안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칭찬도 그냥 속으로 칭찬하고 말지, 그걸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심지어 리플해서 그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플에 뭐 좋은 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심지어는 뭐 비판의 글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악플러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달았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는 되게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틀리지만 본인 생각은 이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그런 비판적인 악플을 달아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진로나 아니면 뭐 직업이나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는 게 일단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부터 공개적인 커뮤니티, 그게 아무리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가 아니어도 그런데 리플을 올리고 이런 거는 되게 싫었지만, 저는 카카오톡으로 정말 뭐 수많은 단체방이 있어요. 뭐 공대 친구들, 과학고 친구들, 의대 동기들, 뭐 의대 동아리 후배들, 치대, 그래서 정말 뭐 한 몇십 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방이 정말 열 몇 개, 뭐 20개도 넘을 건데, 그런 거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끊임없이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일할 때는 기껏해야 환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뭐 어떤, 뭐 그게 연예 기사든 정치 뉴스든 경제 뉴스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단체방에서 누가 퍼와서 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뭐 어떤 뭐 스포츠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팀이 이겼네, 뭐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네, 뭐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같은 농구부 동아리 후배들이 막 얘기를 하면 막 오늘 경기는 뭐 누가 잘했어, 뭐 누구는 어땠어, 뭐 얘가 트레이드가 빨리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제가 기사를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농구 시합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일에 열중해야 되고 상황적으로 뭐 코로나고 이러니까 더 못하니까 그런 걸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타이핑 이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웬만한 10대보다 제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든 과 의사들이 다 그렇지만 치과 의사는 이제 환자분 체어 옆에서 이제 주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환자분 진료를 보고 잠깐 원장실에 들어와서 뭐 짧게는 5분, 정말 뭐 길게는 15분, 20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잠깐 유튜브 메시지 올라온 거 확인하고, 이 영상을 보고서도 뭐 저희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맨날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늘 들어왔던 질문들, 늘 들어왔던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왜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를 갔어? 그리고 왜 개업을 하려고 그래? 요즘 치대도 개업가가 어렵다는데. 아니면 뭐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은 제가 사석에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카톡상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왔던 질문들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줬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마치 대본을 앞에서 읽는 것처럼 술술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리플을 달아드리고 이런 것도 대부분의 질문들이 제가 생각을 안 해도 이전에 적게는 한두 서너 명, 많게는 10명도 넘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질문이라서 정말 한 10줄을 써도 한 3분 안에 모든 답을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가 요새 조금 활성화가 됐지만 그래도 하루에 제가 한번 세봤는데 질문이 많이 달리는 날이 한 30개, 적게 달리면 한 10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제가 원장실에서 쉬는 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 진료한다고 치면 8시간 진료한다고 치면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원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의 반만. 실제로 저는 원장실에서 각종 재료상이나 저희 치과의 홍보업체나 아니면은 저희 치과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봐요. 실제로 진료나 업무에 거의 방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리플에도 이렇게 가끔 써드렸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맨날 들어가 있는 단체방, 맨날 얘기하는 상대들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전혀 다른 루트에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분들은 심지어 저랑 같은 의사분이나 치과 의사분들이거나 과학고생이어도 전혀 저랑 평소에 일면식도 없고 대화도 안 해봤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플로.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리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건 악플을 위한 악플, 그런 것들은 저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삭제하거나 차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지간한 그런 저에 대해서 공격적인 리플이라도 이거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네, 제가 쓴 글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네 라는 것들은 웬만하면 남겨두고 죄송하다면 죄송하다, 오해다면 오해다, 좀 과장이다,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라고 저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달아드려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되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쁘실 텐데 계속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또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부담을 갖고 그렇게 리플을 이렇게 또 남겨서 죄송해요,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력이 되는 한에서 달아드리고 있는 거고 정말 기쁘고 보람이 되니까 달아드리고 있는 거라서, 왜냐면 제가 여력이 안 되면 어느 순간 답을 못 달겠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여력이 되고 저는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짧게 누가 그게 제 지인의 카톡이든 온라인상의 공지든 그런 거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변 드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유튜브도 사실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이제 제가 치과 의사로서 지식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거의 한 7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심지어 쉬고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노는 날도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의 질문을 7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아드렸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심지어 리플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저를 봤다고, 그때 되게 도움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불과 최근 한두 달 사이인데 그 이전에 이미 저는 700일 동안 그런 질문, 정말 치과적인 질문을, 그게 저한테 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달았던 게 그런 거를 좀 달면 저희 치과나 저란 사람이라기보다는 치과에 조금 홍보에 도움이 조금은 될까 싶어서 달다 보니까, 그게 달다 보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프라인상에서 치과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치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또 선생님이 너무 바쁘니까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하고 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도 열심히 하는 게 달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저한테 얘기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차마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이거까지 궁금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 라고 했던 질문들을 집에 가서 아프기도 하고 시간이 나니까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릴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미처 질문을 못했는데, 아니면 좀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했는데 이거 너무 궁금하고 지금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사랑니를 뺐는데 이게 피가 계속 나고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근데 저도 설마 그것까지 걱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사랑니 예전에 어렸을 때 뺐을 때도 빼고 그냥 병원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아가겠지, 실제로 안 아프니까 여기서
여기를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입안을 이렇게 크게 벌려서 이렇게 거울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제일 끝이니까. 근데 그거를 막 거울로 보고서 뭔가 모양이 이상해. 뽑은 지 벌써 2주나 됐는데 뭔가 색깔이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죠. 이거 거울에 봤을 때 잇몸색 아니고 좀 푸르딩딩하고 막 움푹 패였고 이래도 잘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게 원래 잇몸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도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막 지식인의 질문을 남길 정도로 막 거울에 자기 이 입 구석에 있는 걸 비춰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올렸던 수학 공부법, 암기법, 과학고에서 느끼는 과학고의 그런 좋은 점들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저는 주위에 이렇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주로 과학고생 아니면 적어도 서울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랑만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말하는 생각이나 그게 그런 공부법이 됐건 과학고가 됐건 의사라는 직업에 됐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어떤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언론 기사나 아니면 그냥 공개적인 커뮤니티의 리플에서만 잠깐씩 접했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이나 비판을 리플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내 주위에는 다 약간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저한테는 즐거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분들이랑 토론을 해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아니면 나는 틀렸고 너는 맞다. 이 둘 다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러니까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도 나는 싫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고 너무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죠. 둘이 서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는 저대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맞는 생각이고 당신은 당신대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터넷상의 대화가 끝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